다양한 정보가 있고 즐거운 음악이 흐르는 TVN 충청내 거지 이영주와 함께해요. 채용에서 취직까지 근로자의 모든 법률 문제는 이곳에서 해결해 보시죠. 노사 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실용 노무백과 세종노사연구원의 남영민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업사랑 인간 존중 세종노사연구원 노무사 남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라 그런지 일자리 정책의 변화가 많은데 특히 올해는 맞춤형 지원이라는 단어가 핵심 키워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2026년 달라지는 일자리 지원 정책, 특히 청년, 중장년, 장애인 맞춤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올해 예산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네, 간단합니다. 사람마다 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네. 청년은 첫 일자리가 중요하고 중장년은 경력 전환, 또 장애인은 장벽 없는 근무 환경이 핵심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각 그룹의 필요에 딱 맞게 예산을 따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가장 관심이 많은 청년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죠. 일단 구직 수당이 오른다고 하던데 얼마나 오릅니까? 네, 청년들 지갑이 좀 두툼해집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 촉진 수당이 월 60만 원으로 인상되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기존보다 10만 원을 더 얹어주는 건데 네. 취준생들에겐 커피 한 잔, 책 한 권 더 살 수 있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사실은 요즘 구직을 포기하고 쉬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서 좀 걱정인데 이런 분들을 위한 정책도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취업을 아예 포기했던 청년을 직접 찾아가서 돕는 새 사업이 생겼습니다. 상담사가 직접 맞춤 상담도 해주고요. 예. 예전에는 이제 오는 사람만 도왔다면 이제는 국가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합니다. 전문 상담사가 직접 청년을 찾아가서 마음을 돌보고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오는 사람만 도왔다면 이제는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많이 이렇게 좀 확장이 되었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특히 비수도권 혜택이 많이 늘었다면서요. 예, 이게 올해 진짜 큰 변화입니다. 네. 기업에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청년 개인에게도 혜택이 갑니다. 그러면 혜택이 얼마나 될까요? 네, 비수도권 청년 지방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직접 꽂아줍니다. 아, 그래요. 네, 기업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청년 개인의 통장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입니다. 글쎄요. 720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데 꽤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인재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지방 소멸 문제까지 고려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주는 그런 제도가 더 있습니까? 네, 인턴 일 경험으로 4만 3천 명에게 제공하고요. 예. 국가기술 자격 응시를 50% 할인하고요. 일반고 학생 대상 6,300명에게 직업훈련 확대, 즉 지원금과 경험과 자격 준비까지 세트로 묶은 형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중장년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재취업이나 고용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가장 큰 건 고령자 통합 장려금입니다. 정년이 지나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것인데요. 비수도권이면 월 10만 원을 더 보태줍니다. 비수도권에 또 조금 더 혜택을 주는군요. 인력난을 겪는 업종에도 지원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력 부족한 업종에 취업한 중장년에게 최대 360만 원을 줍니다.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게 용기 있게 이렇게 뛰어든 중장년한테요. 네네. 최대 360만 원의 근속 장려금을 드립니다.
뭐 인생 2박을 설계하는 경력 설계라든가 전직 지원하는 것도 더 강화됐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중장년 내일 이음 패키지를 더 넓힙니다. 예. 생애 경력 설계, 또 전직 지원, 지역기업 맞춤 교육센터도 두고 추가되고요. 상담 인력도 늘립니다. 중장년에게는 이동 내비게이션 같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장애인 지원은 특히 생활 안정 부분이 크게 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거든요. 첫째, 중증 장애인 훈련 수당이 하루 3만 5천 원으로 거의 2배가 올랐고요. 예. 두 번째로 구직 촉진 수당도 월 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훈련도 하고 구직도 하고 생활도 안정되게 할 수 있게 강화된 것입니다. 그래요. 근로자 지원도 늘어난다고요? 네, 예산이 2,705억 원으로 늘면서 11,700명까지 지원합니다. 네네. 이건 이제 직장 내에서 실제 일을 도와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정말 큰 변화죠. 다행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몸에 좀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 출퇴근이 쉽지가 않으신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돕는 정책도 있다면서요? 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출퇴근비를 직접 지원합니다. 대상도 1만 5천 명으로 이렇게 늘었거든요. 네. 또 작업에 필요한 보조기기도 200억 원 규모로 계속 지원합니다. 네, 뭐 청년, 중장년, 장애인의 맞춤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요즘은 거의 다가 AI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 정책에 AI가 특히 많이 등장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AI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 AI 융복합 교육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요. 훈련 장려금도 월 2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심지어 고용 서비스 자체에도 AI를 도입해서 내 적성에 딱 맞는 직무를 AI가 콕 집어 추천해주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예를 들어서 AI 융복합 교육과정 신설로 1,338억 원, 훈련 장려금 월 11만 6천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요. 네. 또 중소기업 AI 훈련 확산센터가 신설되고 AI 고용 서비스도 개발합니다. 쉽게 말하면 AI가 일자리 내비게이션 역할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2026년 달라지는 일자리 지원 정책 알아봤는데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2026년 노동부 예산은 한마디로 청년은 기회가 확대되고 중장년은 경력을 이어가고 또 장애인은 장벽을 제거하는 이 세 가지 축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2026년 청년은 기회를 잡고 중장년은 또 경력을 잇고 장애인은 장벽을 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네네. 또 2026년도 병원년 아니겠습니까? 예. 붉은 말의 해 건강하고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용노무백과 지금까지 세종노사연구원의 남영민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은이의 노래 이어드릴게요.